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알아보기 위해선 지역 요건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하는데요. 전국 전 지역에 해당될 수도 있고 수도권, 과밀, 억대권역 외 지역으로 구분될 수도 있습니다. 첫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의 경우에는 창업지역 구분은 전국 전 지역입니다. 또한 청년 창업중소기업일 경우에도 전국 전 지역에 해당됩니다.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또는 청년 창업중소기업 외에 해당하는 창업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서만 창업중소기업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지도를 잠깐 살펴보시면 서울특별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경기도 일대를 과밀 억제권역 내라고 하고 있는데요. 진한 주황 색깔 지도를 살펴보시면 서울특별시를 주변으로 의정부시, 고양시, 부천시 이런 식으로 과밀 억제권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경기도 지역이라고 해도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이 과밀 억제권역 내에 있기 때문에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을 수가 없지만 서울과 가까운 이 용인시 같은 경우에는 성장관리권역이라고 해서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50%를 받을 수 있는 지역에 해당이 되는 거죠. 또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의 경우에는 100%의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므로 내가 위치한 성남시와 용인시 그렇게 차이가 없는 지역이지만 어떤 곳은 50%, 어떤 곳은 100%, 어떤 곳은 아예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중요성이 매우 두각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의 내용을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다음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기업일로부터 5년이 되는 해까지도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는 그 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어도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5년이 되는 속하는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 4개년 총 5년 동안 세액 감면을 받게 되는 거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득세 또는 법인세 100%를 감면을 받는 것이죠. 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 창업 중소기업 및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의 세액 감면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창업 보육센터 사업자의 경우에는 50% 세액 감면이 주어지죠. 앞서 지역을 말씀드렸을 때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같은 경우는 전국 전 지역이라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창업 중소 기업일 경우에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서의 창업일 경우에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다는 점. 또 청년 창업일 경우에는 이 또한 전 지역이지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는 50% 감면을 받고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100% 감면을 받는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이 세액 감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이제 대표자가 감면 기간 중 해당 법인의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출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다음과 같이 세액 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을 했다고 한다면은 일반 창업하면 50%로 바뀌게 되고요. 예를 들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을 했다고 하면은 감면이 배제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그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화요가 발생한 그 과세 연도부터 혜택이 변동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반대의 경우가 생겼다고 했을 때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그러니까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으로 왔을 때 얘기였고요. 예를 들자면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내에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이전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는 50% 받던 걸 100% 받는 건 아니에요. 그대로 50% 감면을 가지고 가는 거죠. 다음으로는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세액 감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벤처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해야지만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창업 벤처 중소기업은 창업 중소기업과는 달리 지역의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등록이 돼야지만 그것도 창업 후 3년 이내에 그렇게 해야지만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되는 것이죠. 감면 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부분에 따른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못합니다. 벤처기업이 확인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감면 적용이 불가능하고요. 벤처기업 확인서 유효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또한 유효 기간이 만료일이 속한 과세 연도부터 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해당 과세 연도 종료 현지 벤처기업으로 재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되고요. 따라서 벤처 기업으로 확인이 됐지만 취소가 되었거나 아니면 그 확인서에 발행된 날짜가 유효한 기간이 만료된 경우일 때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벤처 등록의 유지를 꼭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죠. 감면 기간은 창업 중소기업 감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과 동일하게 총 5년이 되는데요.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까지 총 5년간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에 속하는 과세 연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를 최초 감면 과세 연도로 보고 있는 점이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면 비율에서는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는 100% 감면을 받으시고요. 또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를 알아야 될 텐데요. 지금 이렇게 열거된 업종이 이 신성장 서비스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또 정보 서비스업, 전기통신업 등이 해당되고요.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또는 방송업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엔지니어링 사업, 전문 디자인업, 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또는 광고업 중 광고물 문안, 도안 설계 등 작성업을 하는 사업이 신성장 서비스 범위에 들어가고요.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출판업, 연구 개발업에 따른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 기술 분야로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평생 직업능력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또한 신성장 서비스업에 해당됩니다. 물류산업, 또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기원시설업 또는 관광객 이용 시설업, 또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그 밖에 과학기술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광고업 중 광고대행업, 오개 및 전시 광고업이 신성장 서비스업의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감면세액은 창업 벤처 중소기업, 또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성장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 최초로 세액을 감면받은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에는 75%의 감면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 연도는 50%의 감면을 받게 되는 거죠. 이 또한 5년 동안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이 같지만 프로테이스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와 그 다음 과세 연도 개시부터 2년 이내 총 3년 동안은 75%의 감면을 받고 그 다음에 2개년도에 대해서는 50%의 창업 벤처 중소기업 감면을 받는다는 점이 앞서 말씀드린 창업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청년 창업 중소기업 등의 비율과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이번에는 영세 사업자의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특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5월 29일 이후 창업자로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청년, 벤처, 에너지 신기술은 제외합니다.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22년 이후 창업분부터는 8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세액 감면을 해줍니다. 그래서 영세 사업자로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감면 기간은 동일하게 5년입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 지역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100% 받을 수 있고요.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50%의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국세, 소득세나 법인세뿐만 아니라 이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도 해주는데요. 지방세 특례법 제58조의 3항에 의해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 외에 창업 중소기업 및 창업 벤처 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 창업 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75%를 감면을 해줍니다. 다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재산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매각, 증여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취득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3년 이내에 그 재산을 매각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거나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추징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하지만 이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사업용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은 금액이 굉장히 큰 거죠. 취득세의 75%를 감면을 받으니까는 그때 뭐 땅이라든지 아니면 공장 건물을 짓는다든지 이런 식 공장 건물을 구입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은 혜택을 보실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 중소기업의 법인 설립 등기 시 법인의 주소 또는 대표이사 주소 변경 등의 등기를 할 때 등록 면허세를 면제해 줍니다. 이는 창업일,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 자본 또는 출자액이 증가하는 경우 또한 포함이 됩니다. 또 창업일로부터 3년간 이 재산세를 면제해 주고요. 그 다음 2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경감해 줍니다. 따라서 그 창업을 하고 사업용 재산을 취득했을 시 취득세 75% 감면 받음과 동시에 그 재산에 대한 매년 내는 재산세에 대해서도 3년간 면제를 해주고 또 2년간은 50%까지 세액 감면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한 혜택을 본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감면을 해주는 내용 중에 주의하셔야 될 내용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 등 다른 감면과 중복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또 창업 중소기업 감면은 각종 투자세액 또는 사회보험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복 적용이 가능한 세액공제가 있는데요. 고용 증가 추가 감면을 제외한 창업 중소기업 감면과 또 고용 증대 세액공제와 그 외 연구개발비, 근로소득 증대, 정규직 전환 등의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 농어촌 특별세는 해당되지 않고요. 최저한세는 해당됩니다. 다만 2018년 창업부터 적용되는 청년 창업, 또 소규모 사업자 창업, 위기지역 창업으로 100% 감면이 적용되거나 인원 증가에 따른 추가 감면은 최저한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를 들어 감면이 되고 또는 해당이 안 되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폐업 전 영위하던 업종과 사업 개시 후 영위한 업종이 한국 표준산업분류상 해외 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하지 아니하고 폐업 전 후 사업이 사업 장소 또는 고용 인원, 사용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실질적으로 폐업 전 영위하던 사업과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조세등록제한법 제6조 제4, 제3호에 의해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특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동일 업종의 판단이라는 것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 분류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한 그 폐업 전후 그 사업의 사업 장소나 고용 인원 또는 사용 면적 등 다각적인 시선으로 이 사업이 동일 업종으로 판단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없고가 갈리게 되는 것이죠. 자, 개인 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개시하는 경우는 어떨까요?
개인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 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그 제10조, 제10항 제4호에 해당하는 그 기존 사업과 연관성, 위치, 업종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실 판단을 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창업 시 창업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을 병업해서 창업을 했을 때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국 법인이 예식장업과 이 음식점업을 병업하면서 조세증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명확히 예식장업과 음식점업을 구분 격리하는 경우에 이 음식점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상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